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에서 13명, 홋카이도에서 4명, 후쿠오카에서 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22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7,93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효고현 1명, 카나가와현 1명 등 총 3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19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32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총 1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 2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코가네이시의 무사시노 중앙병원 의료 종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20대에서 30대가 모두 11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명 중 3명은 유흥과 관련 감염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없었고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396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1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평균은 21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6.3%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63으로 최근 연일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한 신규 확진자에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키타큐슈시에서는 이날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양성인 여성에게 음성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무증상자이며 음성 통보를 받은 뒤 쇼핑을 하였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짧은 시간이어서 다른 사람에게의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감염이 확인된 것은 16일 연속으로 모두 14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의 전면 해제가 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해제 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의 감염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2주간 신규 확진은 공항 검역을 제외한 도쿄, 카나가와 등 총 18개 지역에서 538명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55%에 달하는 296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아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108명, 30대가 237명으로 전체의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감염자 수의 피크로 보이는 4월 중 2주 기간과 비교 시 30대 이하가 37%, 2,51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젊은 층에서의 감염 확대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감염 확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도쿄는 5월 26일 이후 거의 매일 10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휴업 요청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다음날 34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현재 도쿄는 도쿄 경보를 발령 중에 있으나 특히 유흥업 관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게 감염 추세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쿠오카의 키타큐슈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타큐슈시에서는 집단 감염 조짐이 보였으며 현재는 연일 한 자릿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감염 경로에 파악이 되지 않아 쉽게 감염 사슬을 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대책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9일과 10일에 걸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와 모든閣僚가 참석하여 질의를 한 뒤 표결할 예정이며 참의원은 이번 주 11일과 12일 예산위원회를 열기로 여야의 필두 이사가 합의하였고 제2차 추경 예산안은 12일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실업과 도산을 막고 사업과 고용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이달과 다음 달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하루라도 빠른 제2차 추경을 성립을 향해 긴장감을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속화 보조금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질의하면 된다. 예비비 10조에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제2차 추경의 조기 성립을 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회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연장이 아니라 회기 내에 제2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성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1차 추경 예산안의 대책 중 하나인 전국민 한 명당 10만원 지급의 지급률은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률 10만엔 정액 지급에 대해 이달 3일까지의 지급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약 1250만 가구로, 이는 총 가구 수로 따졌을 때 지급률은 약 21.4%입니다. 단 개인별 지급 건수나 온라인 신청 방식별 지급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구별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지급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미 90% 이상의 가구에 지급이 완료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늑장 대응이 원인이라고 하고 그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기우다 장관은 8일 밤 도내에서 강연하면서 내각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여기까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한 것과 결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에 따라 나오는 불만의 반복이 지금의 지지율을 낳았다고 국민의 불안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일어났다면 국민에게 그렇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하기우다 장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등에서 차단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관광 및 음식 산업 등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체 공모의 무산에 따라 사업 개시가 전체적으로 지연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상한을 사업비 전체의 약 20%, 3,095억엔으로 한 사무 위탁비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은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책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에는 사업비가 10%로 들어간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음식, 이벤트 등의 수요환기 캠페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무국을 위탁하는 업체를 공모할 방침이었지만 용역 예산이 너무 크다라고 비판을 받고 공모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로 다시 사무국의 위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5일에서 7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의 적당한 자민당 정치가를 조사한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6%로 정상에 오르며 포스트 아베 주자로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각각 15%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자민당 지지층에 한정한 결과 이시바 씨는 19%에 그쳤고 아베 신조 총리가 31%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시바 씨는 8일 기자단에 자민당 내에서만 지지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당 총재가 아니면 총리도 될 수 없다, 딜레마가 있다라고 말하며 전체와 자민 지지층의 결과가 엇갈리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시바 씨는 이날 니카이 간사장과 국회 내에서 회담하고 9월 17일 개최 예정인 이시바파 파티에서 강연을 의뢰하고 승낙을 얻었습니다. 니카이 씨는 일찍이 총리의 당 총재 연속 4선의 지지를 공언하였지만 그 뒤 기자회견에서 장래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고 싶은 기대주 중 한 명이다라고 이시바 씨를 지목하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후계로 기대하고 있는 키시다 정조회장은 전체 3%로 지난달 3월 조사에서 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각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1월에서 3월기 국내 총생산 GDP 개정치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 전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이 성장 속도가 1년간 계속된 경우에 연율 환산에서는 2.2%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설비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난달 발표의 속보치였던 전기 대비 0.9% 감소, 연율 3.4% 감소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투자가 안정되어 법인기업 통계조사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설비 투자는 속보 단계의 전기 대비 0.5% 감소해서 1.9% 증가로 돌아섰고 GDP에 대한 기여도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조사의 회수율 저하를 지적하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긍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설비 투자의 안정을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개인 소비가 0.8% 줄었고 수출은 6.0% 감소로 부진, 국제적으로 경기 후퇴로 간주되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휴원 중이었던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약 3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월 말부터 휴원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업을 재개하며 원내에서는 캐릭터들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입장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14일까지는 연간 패스포트를 가진 오사카 부민에 한정됩니다. 또 15일부터는 미리 예약한 오사카부의 거주자로 19일부터는 연간 패스포트의 소유자와 킨키 2부 사연의 거주자에 한하여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야구기구 NPB와 J리그가 설립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연락회의의 제9회가 8일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화상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고 열린 화상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전문가에 의한 개막 전 사전검사와 개막 후 검사 체제에 대한 제언을 받고 팀 전문가 미카모 씨는 이미 J리그는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만 프로야구도 실시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 긴급대응검사 두 종류로 나눠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감독, 코치, 선수, 직원 전원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NPB의 사이토 커미셔너도 검사 자체는 개막 전 전구단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